자, 이번엔 확률과 통계 작년도 기출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2번부터 좀 볼 텐데 ENC1, ENC3, ENC5, ENC, EN-1까지의 합이 2048이다. 이때 자연수 n의 값을 찾아달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 이항계수의 성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첨자가 전부 다 1, 3, 5, 7, 9 다 홀수들이잖아요. 그쵸? EN까지의 홀수들만 다 모아놔서 다 더했다. 이거 기억하고 계신 분 있나요? 이거 바로 답이 나오는 건데 2에 EN-1제곱이 된다는 사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시죠? 그래서 요게 지금 2048인 자연수 n의 값을 찾아달라라는 게 문제 사항입니다. 요구 사항입니다. 2048은 2의 몇 제곱인가요? 2의 10제곱이 1024니까 2의 11제곱이 됐겠죠. 그래서 2n-1이 11이라고 했으니 n의 값은 넘어가서 12, 2로 나누면 6이다 이렇게 찾는 간단한 유형이었습니다. 요거 어디서 나왔는가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식은 뭐야? 가장 중요한 식은 요거잖아요. 답은 일단 냈고 몇 초 안에 내야 되는 문제이고 사실은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 이거 정말 많이 활용이 된다. 그래서 요거 쭉 이항 정리를 써가지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nc0, nc1의 x, nc2의 x의 제곱 쭉쭉쭉 가가지고 ncn의 x의 n제곱 이와 같이 됐던 거잖아요. 그럼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1도 대입해 볼 수 있고 1도 대입해가지고 우리 어떤 이항 계수들의 성질을 좀 배워봤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이거 0 만들고 싶다 그거야. 2부터 할까? 1부터 할까? 이거부터 합시다. x에다 1 대입하면 2의 n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1 대입하면 결국 요 x제곱, xn제곱까지는 전부 다 1이 되어서 결국 nc0, nc1, nc2 0부터 시작해서 쭉 n까지의 n까지의 합이 되겠죠? 그럼 요게 1 대입했으니까 2의 n제곱이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식이었잖아요. 여기 가장 기본적인 식.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0이 돼버려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지수가 홀수일 때만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nc0 마이너스 nc1이 되는 것이고 더하기 nc2 마이너스 nc3 해가지고 쭉쭉쭉 가가지고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좀 갈릴 거잖아요. 그럼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거에 ncn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n이 홀수라면 이게 마이너스에서 끝났겠죠? n이 짝수라면 플러스에서 끝났겠죠? 그럼 요 값이 얼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0이 된다. 이런 사실. 그러면 요 두 번째 요 식을 가지고요. 여기 홀수, 뒤에 첨자가 홀수인 것들만 싹 우변으로 이항을 시켰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떤 식이 나오나요? nc0 더하기 nc2 뒤에 첨자가 0부터 시작해서 짝수인 것들이 쫙 좌변에 모이겠죠. 4 점점점 어디까지인지는 모르니까 점점점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nc1 더하기 nc3 더하기 여기는 뒤에 첨자가 홀수인 것끼리 쫙 모이겠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두 값이 같을 텐데 얘하고 좌변하고 우변하고 더한 게 요 위에 있는 식 아닌가요? 그쵸? 그 식이 2의 n제곱이다 그 말이야. 근데 이 두 개가 같대. 그럼 두 개는 딱 요놈의 절반으로 같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값은 둘 다 같은데 얼마로 같다? 2의 n제곱의 절반이니까 이걸 2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쓴 성질이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다. 맞습니까? 이제 n이 뭐일 때의 경우였냐면 2n일 때였어요. 2n일 때. 그래서 요 식은 한 번쯤 스스로 쭉 한번 이 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유도도 해보시고요. 좀 익숙하게 여러분들 연습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택해봤어요. 쉽지만. 네. 자, 4번 문제 이어서 봅시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입니다. 이 네 나라를 여행하는데 9박을 하려고 한대요. 9박을 하는데 네 나라에서 적어도 1박 이상은 해야겠대요. 근데 여행하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순서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영국에서 얼만큼,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서 각각 얼만큼 숙박을 했을지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A박 한다.
A박. 프랑스에서 B박한다. B박? 응? 독일에서 C박한다. 이 D박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박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걸 다 합쳐서 우린 몇 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9박을 해야 되는 거야. 9박. 순서 고려하지 않고. 자, 9박을 해야 되는데 단 적어도 1박 이상씩은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쓰인 미지수 A, B, C, D는 다 자연수여야겠네요. 자연수. A, B, C, D는 자연수다. 자, 그러면 이거는 부정방정식의 이제 해의 개수 문제니까 아마 중복조합 문제로 이제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 강하게 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미지수의 범위는 음이 아닌 정수잖아요. 아정, 그치? 그래서 좀 치환을 원래 하죠. A를 A 플러스 1 해가지고 A 프라임을 음이 아닌 정수로 만들어 버리면 A 프라임 더하기 1은 자연수가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그건 마음속에서 하시고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 D 프라임 얘네들은 전부 다 1씩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해보는 거예요. 1씩 미리 가지고 있어. 그럼 더해가지고 몇만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4가 되면 되겠죠. 4 5가 되면 되겠죠. 5 1씩 가지고 1씩 그러니까 4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더해서 5만 돼버리면 충분하지 않냐. 그래서 이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은 음이 아닌 정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거는 중복 조합의 수 4, 4개 4 H 등호를 돌려가지고 H처럼 뭐 쓰면 되고요. 5. 이 중복 조합의 수와 정확히 1대1 대응이 된다. 그 말이야. 그 해의 개수가. 그럼 요거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더하면 9. 9 빼기 1, 8. C, 5. 8C5는 8C3과 같아요. 그럼 8, 7, 6을 3, 2, 1, 6으로 나눠버리면 8, 7에 56가지가 되겠다. 뭐 간단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보도록 합시다. 집합 x가 마이너스 1, 0, 1,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고요. 함수 f는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그때 f-1, f0, f1이 이런 크기 관계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전형적인 중복조합 문제라는 거 많이 연습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일단은 차분하게. 자, x가 마이너스 1, 0, 1이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마이너스 1, 0, 1, 2예요. 요게 f인데 마이너스 1, 0, 1은 요 순서를 지켜달라 이거예요. 대응시키는 그 함수값들이. 그러면 요 2는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함수니까 얘도 분명히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2는 분명히 4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 요거예요. f-1, f0, f1의 함수값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3개의 숫자만 뽑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같아도 되니까 중복이 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들은 이 공역에 있는 원소 하나, 둘, 셋, 4개 중에 3개를 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4개 중에 3개를 택할 텐데 중복이 허락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그 숫자 3개를 그대로 크기 순으로 대응만 시켜주면 끝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2가 갈 수 있는 거 4가지 해가지고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결과 계산을 해보죠. 2개 더하면 얼마예요? 7, 7 빼기 1, 6, 6C3, 6C3, 20 자주 나오니까 그치? 20 곱하기 4, 80이 정답이 되겠다. 알겠죠? 자, 7번 문제 이어서 봅시다. 지금 0, 1, 2, 3, 4 5개의 수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4자리 자연수를 지금 만들겠대요. 얘네들 써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때 3400보다 작은 4의 배수의 개수를 찾아봐라. 4의 배수. 여러분 그 4의 배수 판정법 혹시 아십니까? 4의 배수 판정법. 뒤에 1의 자리, 10의 자리 그 두 자리가 4의 배수이면 되는 거죠. 4의 배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찾아가지고 일단은 케이스를 좀 분류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4의 배수가 되기 위한 1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어떻게 조합이 가능한가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4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4의 배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좀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그럼 이 중복이 허락된다라고 했습니다. 요 두 개가 00이에요. 00. 00이어도 이 수 전체는 4의 배수가 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2400 이런 거. 2400 되더라도 얘는 결국 여기 100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100은 분명히 4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00이어도 분명히 4의 배수가 된다. 이런 거 놓치기 쉬워요. 00. 그래서 00인 걸 하나 찾았어. 00인 걸 하나 찾았다. 00.
그럼 0으로 시작했을 때 또 4의 배수 0, 4여도 괜찮겠죠? 0, 4, 0, 4. 그럼 0으로 시작하는 거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1로 시작했을 때 4의 배수 1, 2, 12. 그럼 그 다음 없죠? 2, 2로 시작했을 때 20, 20,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했을 때 32도 지금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없고요. 그 다음에 4로 시작했을 때 40. 중복 허락되니까 44까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총 8가지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8가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결정하면 끝나죠? 이 8가지 각각에 대해서 1000의 자리와 여기 100의 자리만 결정을 하는데 3400보다는 이제 작은 경우를 헤아려 보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1000의 자리가 3일 때와 나머지 1, 2일 때는 어차피 3400보다는 작을 테니까 케이스를 조금 나눠 봅시다. 첫 번째 경우 이제 여기 8가지 각각에 대해서 여기가 1, 2예요. 1, 2. 1, 2. 1 또는 2. 그럼 또는입니다. 또는 1과 2 두 가지에 대해서 여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0, 1, 2, 3, 4 5가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2 곱하기 5니까 총 10가지가 가능한 거죠. 물론 여기 8가지 각각에 대해서 10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1000의 자리가 3이 됐어요. 여기는 이미 우리가 찾아놓은 거고 조합을. 그럼 여기에 몇이 와야 3400보다 작을 것이냐. 4가 올 수 있나요 여기? 여기 4가 와버리면 3400이 가장 작은 수일 텐데 3400보다 작진 않잖아요. 그쵸? 3400은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작은 걸 찾으려면 여기는 4 빼고 나머지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4 빼고 나머지 0, 1, 2, 3 4가지가 오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는 총 4가지예요. 여기서는 총 10가지니까 결국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100의 자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얘 또는 얘 해서 14가지가 나온다 이거예요. 14가지. 근데 그 각각에 대해서 지금 8가지씩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결정하는 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곱하기 8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 계산하면 110인가요? 8에 30 맞죠? 그래서 총 112개의 4의 배수의 개수가 나온다. 4의 배수가 나온다. 자, 9번 문제 봅시다. 지금 전체 집합이 1, 2, 3, 3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U의 지금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도록 하는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지금 찾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지금 뭐 C는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쵸? C는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일단 C가 가능한 게 총 몇 가지일까요? C는 그냥 요 전체 부분 집합, 요 전체의 부분 집합의 개수와 같지 않을까요? 그럼 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나오죠? 2의 원소의 개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2의 세제곱. 이건 뭐 공식은 중학교 때도 아마 뭐 중학교 때는 집합을 안 배우니까 뭐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아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2의 n제곱계야. n은 원소의 개수야. 뭐 이렇게 배웠을 텐데 여러분들이 순열 조합 배우고 또한 이항 정리로도 이거 아까 뭐 보일 수는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2의 세제곱이 된다. 그건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얘는 2의 세제곱까지 즉 8가지가 가능할 겁니다. 그럼 이제 A하고 B가 가능한 조합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걸 만족해야 돼요. 자, 이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표를 만들어서 하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표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A는 B의 부분 집합이 되니까 B가 결정되면 A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B의 케이스를 좀 나눠봐야 돼요. 자, 먼저 제가 B의 원소의 개수별로 좀 구분을 지어봤어요. B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 U의 부분 집합으로서 제일 개수가 많은 건 몇 개가 나올까요? 부분 집합. 원소의 개수. 3개 나오지 않을까? 3개? 1, 2, 3 다 뽑아오는 경우? 3가지? 3개. 그래서 원소의 개수 3개인 것부터 원소가 2개일 수도 있는 거 부분 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1개일 수도 있는 거고 빵개일 수도 있죠. 공집합도 부분 집합이니까 0개일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때 B의 개수를 찾아보자고. 그때 B의 개수. 그때 B의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B 말고 A부터 해볼까? A부터. A는 이제 B의 부분 집합일 거예요. B의 부분 집합. 근데 B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3개야. 1, 2, 3 다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세제곱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8가지? 8가지. 만약에 그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였어. 예를 들어 1, 2였어. 그럼 그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또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2의 제곱.
네 가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가지.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였어요. 뭐 1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이었다 쳐봐요. B가. 그럼 1이라면 그 원소의 개수는 2에 1제곱 해가지고 두 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집합하고 그 원소.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게 0개였어요. 0개. 빵개. 공집합. 그럼 공집합의 부분집합, 공집합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요 관계 좀 이해되시나요? 이건 집합 A의 개수예요. B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2의 세제곱, 2의 제곱, 2의 1제곱, 2의 0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집합 B는 몇 개가 있을 것이냐? 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 B는 몇 개죠? 하나죠? 하나. 1, 2, 3.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 몇 개인가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32개 아닐까? 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그냥 2개를 택한 만큼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3가지가 나오겠죠. 자,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집합 B는 31 해서 3가지. 자,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거는 30 해서 1가지. 공집합으로서 1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A, B 순서상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8개 있고 얘 1가지 있으니까 8 곱하기 1에서 8가지 나오는 거죠. 얘는 4가지, 3가지가 가능한 거니까 곱해가지고 12가지가 조합이 가능한 거 아니냐, 순서상의 개수가. 자, 여기는 2 곱하기 3에서 6가지 가능하고요. 1 곱하기 1에서 1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A, B 순서상의 개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오나요? 더하면 20, 더하면 7이니까 27가지가 나오겠지. 27가지. 얘를 결정하는 게 27가지가 나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요거 곱하기 또 C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8을 곱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8, 7에 56, 5 올라갔어요. 2, 8에 16, 16 더하기 5, 21, 216개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차분하게 이렇게 좀 케이스를 분류를 시켜볼 필요가 있다 그거야. 알겠죠? 참고로 뭐 이 문제는 이거 해결이 됐고 우리 원소의 개수 세는 거 한번 볼까요? 이 3개짜리 가지고 해볼까? 우리는 그냥 2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 자, 우리 고1 때까지 이제 순열조합을 배우면 이게 왜 8가지가 나오는가? 왜? 얘의 부분집합을 결정하는 건 1을 택하거나 안 택하거나 2를 택하거나 안 택하거나 3을 택하거나 안 택하거나 총 2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한 거야. 2 곱하기 2. 그래서 2의 세제곱까지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제 우리 이항 정리를 배우고 이항계수의 성질을 배워봤잖아요. 아까 뭐 문제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2번 문제였나? 그거 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거가 생각이 나는데 이 부분집합을 이렇게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요 3개의 원소 중에서 아무것도 안 택할 거예요. 3개의 원소 중에서 아무것도 안 택할 거예요. 즉 1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게 공집합인 거잖아. 아니면 3개의 원소 중에서 나는 하나만 택한 부분집합을 만들 거예요. 그게 3가지죠. 1로만 이루어진 거, 2로만 이루어진 거, 3으로만 이루어진 거. 그 다음 3개의 원소 중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2개만 택할 거예요. 3개 다 택할래요?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 다 더한 만큼 부분집합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요거 아까 이항계수의 성질에서 2의 n제곱, n이 3인 거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우리 원소의 개수를, 부분집합의 개수를 설명을 할 수는 있답니다. 10번 문제 봅시다. 문제 간단해요. 원형의 탁자에 의자가 6개 놓여 있대요. 근데 6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4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간단한데 이게 그냥 4자리였다면 너무 쉽지 않아요? 4자리였다면? 4자리였다면 3팩 아니에요? 3팩토리얼? 근데 그 3팩토리얼 어떻게 그냥 암기하고 있나? n-1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그 원순열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4자리가 있었다라고 쳐봐요. 이렇게 4자리에 쓰면 4명을 원형으로 앉히는 방법이에요.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를 일렬로 그냥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4자리에 일렬로 4명을 배열한다가 4팩토리얼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요? 4팩토리얼? 4팩토리얼까지. 그런데 정확히 이게 원형으로 돌렸을 때는 일치하는 건 뭐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정확히 몇 개가 겹치나요? 몇 개가? 몇 개가 같은 게 나와요? 하나, 둘, 셋, 다시 여기 왔을 때 4가지가 겹치잖아. 그럼 4가지 겹치는 거를 우리는 한 가지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4로 나누어 버리는 거죠. 4로 나누어서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아니면 뭐가 있어? 누군가 한 명을 먼저 앉히는 거예요. 한 명을 먼저 앉혀.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나와요? 맨 처음 한 명이 4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원탁에 지금 앉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앉을 수 있고 여기 앉을 수 있고 여기 앉을 수 있고 여기 앉을 수 있으니까 4가지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이거 원순열이야. 원형이. 이 돌리면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앉더라도 결국 그거는 한 가지로 봐야 되는 거야. 한 가지. 여기 앉았다라고 쳐보자고.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나머지 세 명은 이제 자리가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얘 뭐 오른쪽, 얘 왼쪽, 얘 맞은편 이렇게. 그럼 얘는 나머지 세 명을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직순열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3팩토리알이다. 결과적으로는 n-1팩토리알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쓸 수 있어야 돼. 어느 거든 다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있는 아이디어를 쓰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자, 원형의 탁자가 있는데 지금 6자리가 있어. 6자리가 있어. 근데 지금 6명이 다 앉는 게 아니라 4명만 앉겠대요. 그럼 4명 중에 1명이 딱 들어왔어. 1명이 들어와가지고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 이게 또 6가지라고 하면 보람이 없어. 한 가지다, 한 가지. 어디를 앉더라도 한 가지야, 한 가지. 그래서 한 가지 곱하기. 그럼 얘가 여기 앉았어. 그럼 나머지 자리는 다 이제 번호가 매겨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리가 다 있어요. 뭐 순서가 다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직순열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제 나머지 3명을 여기 5자리 중에 3명을 뽑아가지고 뭐 3명의 뭐 자리를 뽑는다고 할까요? 나열한 만큼 앉아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5, P, 3 이렇게 된다. 그런 거예요. 5P, 3이에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5, 4, 20이니까 60가지의 경우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알겠죠? 원순열의 아이디어 2가지 꼭 다 공부하실 때는 해보는 게 좋아요. 자, 이어서 11번 문제 봅시다. 2a 더하기 2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7이다. 근데 a, b, c, d는 음이 아닌 정수래요. 얘를 만족하는 요 순서상 a, b, c, d의 개수를 찾는 전형적인 중복 조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단 이게 그냥 a, b, c, d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4h, 17이 답이 되는 건데 여긴 또 2a, 여긴 또 2b. 얘는 그냥 c, 얘는 그냥 d란 말이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중복 조합의 수로 대응을 시킬 것이냐. 여러분 이 앞에 부분은 2a 뭐 2로 뭐 묶었다라고 생각해도 좋고 어쨌든 짝수 아닌가요? 짝수? 0을 포함한 짝수가 된단 말이야. 짝수. 근데 짝수에다가 c 플러스 d를 했더니 홀수가 됐다 이거예요. 홀수. 이건 홀수잖아. 짝수에다가 뭐 더해야 홀수래요? 홀수죠. 그렇죠?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니까. 짝수 더하기 홀수니까 c 플러스 d는 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홀수. 맞지요? 그래서 케이스를 좀 분류를 또 할 필요가 있어요. C랑 D랑 더해서 홀수가 돼야겠다? 그럼 더해서 홀수가 되는 두 조합은 뭔가요? 홀수 더하기 짝수. 아니면 짝수 더하기 홀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케이스를 좀 이렇게 분류를 해봅시다. 첫 번째. 자, C가 뭐 홀수, D가 짝수인 경우를 해볼 것이고, 두 번째는 C가 짝수, D가 홀수. 이렇게 되는 경우로 좀 구분을 지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 C를 홀수니까 이렇게 좀 세팅을 합시다. C를 2배의 C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보통 마이너스 1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C 프라임을 음이 아닌 정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0도 되는 걸로. 그럼 0이 됐을 때 홀수의 최초인 1을 만들 수 있잖아요. 홀수의 시작인. 자, 그리고 D는 짝수니까 2D 프라임이라고 쓰겠습니다. D 프라임도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겠죠. 그래 놓고 C와 D 자리에 그대로 여기 대입을 시킨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2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요거예요. 2C 프라임 플러스 1, D는 2D 프라임으로 치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1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 그리고 양변을 전부 다 2로 나누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프라임 플러스 D 프라임이 이게 넘어가서 16이었는데 2로 나눴으니까 8 이와 같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 쓰인 문자는 전부 다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겠죠? 그럼 4, H, 8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계산 나중에 하고. 그럼 이런 경우도 잘 생각해보면 이것만 뒤바뀌어 있는 형태가 나올 거니까 결국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결국 4H, 8가지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최종적인 정답은 2 곱하기 4H, 8이 되겠죠. 4H, 8이 2개다. 이렇게.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2 곱하기 2개 더하면 12. 12에서 8 빼면 지금 12에서 1을 빼야죠. 8을 빼요. 11, C, 8이 됩니다. 11C, 8 발음이 안 좋으니까 11C 3으로 고쳐서 합시다. 나머지는 계산이에요. 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를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겠죠? 그러면 3, 3은 9.
2, 5, 10. 3, 5, 15. 15 곱하기 11은 165인가? 165 곱하기 2는 330인가요? 그래서 총 330개의 수소쌍의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12번. 확토라고 되어 있는 확토? 확토? 확통인데. 기축? 기출? 나머지는 괜찮나요? 제가 지우다가. 자, 12번 문제 볼게요. 아우, 복잡해요. 복잡하게 주고서 간단히 정리한 것은 이렇게 됐어요. 이 보기를 보면 전부 다 조합의 수로 표현이 됐어요. 몇 시 몇, 몇 시 몇. 그냥 간단하게 딱 몇 시 몇. 이걸 몇 시 몇 서로 정리를 해라 이거야. 어우, 이거 어떻게 정리하나 봤더니 친절하게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도 출제자분이 배려는 좀 해주셨네요. 괄호를 쳐주셨어요. 괄호를 쳐줬으니까 뭐 앞에 거 뒤에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을 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거부터 좀 볼까요? 앞에 거네. 노란색으로 좀 체크를 해가면서 볼게요. 앞에 거 보니까 5C0, 6C1, 7C2, 8C3, 9C4까지 있습니다. 일단 앞에 첨자가 1씩 계속 커지고 있죠. 뒤에 첨자도 0부터 시작해서 계속 커지고 있죠. 하키스틱이 생각나십니까? 하키스틱 법칙? 그럼 5C 0부터 지금 출발했단 말이에요. 첨자가 계속 둘 다 커지는 거는 이쪽 방향인 거예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커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냐면 9C 4까지란 말이죠. 그럼 여기는 팍 꺾인 여기에 있는 수와 같을 겁니다. 한 칸 내려갔으니까 앞에 첨자는 하나 더 증가하죠. 그럼 10C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뒤에 첨자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C 4가 되는 거죠. 노란색 부분이 지금 10C 4예요. 10C 4. 그 다음 뒤에 부분을 볼게요. 5CO, 6CO, 7CO, 8CO, 9CO예요. 뒤에 첨자는 전부 다 5로 똑같죠. 그럼 앞에 첨자만 하나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5C 지금 5부터 이쪽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소리입니다. 나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디까지예요 지금? 9C5까지. 그럼 팍 꺾인 요게 이 합의 결과다 그 말이야. 합의 결과. 그럼 한 칸 밑에니까 10C 뭐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뒤에 첨자는 하나씩 커지는 거니까 10C 6이다 이 말이지. 아우 이게 파란색의 합이야. 근데 지금 여기 뭐가 남아있어 지금? 2 곱하기 10CO가 있죠. 10CO를 지금 두 개 더해놨단 말이죠. 두 개 곱한 거는 똑같은 두 개를 더한다의 의미가 강한 거 아닙니까? 10C5 더하기 10C5잖아요. 그거를 제가 분리를 시켜서 여기다가 놓을게요. 그러면 10C5 더하기 10CO. 결국 여기까지가 정리된 상황 아닐까요? 이렇게? 그럼 요것도 봐봐. 요 두 항을, 앞에 거 두 항을 보면 앞에 첨자 똑같습니다. 뒤에 첨자 하나 차이 나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바로 이웃한 두 수예요. 그럼 그 두 수를 합하면 여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밑에 줄에. 근데 이거 기억할 때는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게 하나 차이 나면 11. 요거보다 하나 큰 거고 둘 중에서 큰 거. 11CO. 11CO.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10, 15, 6 똑같잖아. 11C 큰 거. 6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걸 두 개를 더해서 똑같아. 11, 11, 5, 6. 이거 두 개 밑에 있는 요거예요. 요거. 그럼 계산 결과 최종적인 계산의 결과는 뭐가 되는 거야? 12C 큰 거. 그래서 요게 조합의 수로 간단하게 표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항계수의 성질 중에서 그 파스칼의 삼각형을 좀 활용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3번 문제 봅시다. 지금 이 영역에다가 지금 이게 영역이 총 9개거든요. 이게 정사각형, 여기도 정사각형, 중점 연결해서 정사각형, 그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을 때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9개 영역에다가 서로 다른 9개의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구하면 이런 형태가 된대요. P분의 Q 곱하기 8팩토리얼. P와 Q는 서로 소인 자연수이고 그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또 원순열 문제가 되겠죠. 전형적인 원순열 문제. 원순열 문제. 이건 접근하는 건 되게 쉽게 할 수 있고 약간 복잡하게 할 수 있는데 둘 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일단 복잡하게 좀 해볼게요. 제가 일단 9개 색 중에서 이 원형 이 가운데다가 색칠하는 거 하나 제가 택해 올게요. 택한 다음에 그냥 칠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9가지 나오겠지. 근데 그 9가지를 자, 뭐 굳이 멋있게 표현하자면 9C 1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한 색깔이 칠해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귀퉁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택할 4개의 색깔을 또 택해 올게요. 그럼 색깔은 지금 8개가 남았잖아요. 8개 중에서 일단 4개를 택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4개를 여기 4자리에 배열을 시킬 텐데 이게 원순열이죠. 회전했을 땐 겹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팩토리얼이 돼요? 3팩토리얼이 되겠죠? 3팩토리얼.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귀퉁이에 있는 4개의 색깔을 또 택해야 되는데 4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굳이 표현하자면 4개 중에 뭐 4개를 택하는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개를 배열을 할 텐데 이때는 이미 여기서 원순열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직순열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4개를 나열한다. 4 팩토리얼 되겠죠. 요거예요. 요게 결과야. 근데 이거를 다 계산하라가 아니라 지금 뭐 곱하기 8 팩토리얼로 지금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이거 9예요. 9 곱하기. 자, 이거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지금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1이니까 요 1은 생략해버립시다. 그 다음에 4 팩토리얼이에요. 어쨌든 우리 8 팩토리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이나요? 8 팩토리얼? 8 팩토리얼? 잠깐만 내가 뭐 하나 안 쓴 거 같은데? 3 팩토리얼 안 썼죠? 이거 안 썼잖아. 곱하기 4 팩토리얼이야. 일단 여기까지. 그럼 지금 8 팩토리얼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여기 8, 7, 6, 5 곱하기 4 팩토리얼. 요거 하면 8 팩토리얼이죠. 8 팩토리얼. 그럼 나머지 3 팩토리얼과 3 곱하기 2는 약분을 시켜버리고요. 남는 건 4분의 9죠. 4분의 9. 그래서 4분의 9 곱하기 8 팩토리얼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인 자연수고 이게 P, 이게 Q니까 더하면 13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게 다소 복잡했다고 한다면 물론 요거 중요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쓰는 것 자체는 그냥 원순열의 기본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냥 9개 색을 그냥 여기 서로 다른 9자리에 그냥 다 나열한다라고 생각해봐요. 뭐죠? 9 팩토리얼이죠. 9 팩토리얼. 근데 나열이 됐을 때 얘는 몇 번 회전을 시켰을 때 다 겹치는 일이 생기죠? 90도씩 4번 겹치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건 한 가지로 취급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뭘로 나눠버리면 돼? 4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 8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 9가 하나 남았으니까 4분의 9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냥 한 줄이면 되는 거죠. 한 줄. 그래서 4 더하기 9는 1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또 원순열 문제가 나왔어요. A, B, C, D를 포함한 8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말고 4명이 더 있는 거예요. A, B, C, D 말고. 그때 얘네들을 그냥 원형 모양의 탁자에 앉히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A와 B는 서로 마주 봐야겠대요. 그리고 C와 D도 서로 마주 봐야겠대요. 이렇게 앉히는 경우의 수를 지금 구하는 게 할 일입니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하나로 본다. 뭐 이렇게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거 봅시다. 자, 원이 있고요. 지금 8자리가 있는 거예요. 8자리가 있어. 근데 일단 조건이 있는 건 A, B, C, D니까 먼저 A가 먼저 들어왔다라고 칩시다. A가 들어왔어요. 그럼 A가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라고요. 원형이니까 한 가지. 8가지라고 대답하면 슬퍼요. 한 가지. 아까도 경험치가 있잖아. 그래서 한 가지. A가 앉을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근데 그 한 가지 A를 내가 여기다 앉혀봤다. 그럼 B는 자리가 결정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마주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 마주 봐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B가 앉을 수 있는 거는 여기로 딱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A가 앉는 순간 B는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마주 봐야 되니까. 됐나요? 그 다음 이제 C가 들어왔어요. C가 들어와가지고 C가 앉을 자리를 찾아봤더니 C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자리인가요? 6자리죠. 이 6자리는 분명히 다 서로 다른 자리인가요? 이번에는 이미 자리가 딱 하나 결정이 돼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직순열로 처리를 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C가 앉을 수 있는 건 6자리야. 근데 굳이 표현하자면 6자리 중에 한 자리를 택한 만큼 생기겠죠. 그게 6자리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C, 그 중에 뭐 C가 여기 앉았다고 치자고. 그럼 D도 자리는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D는 여기 앉으면 되는 거잖아. 맞은편에. D는 자리가 결정돼 버려. C가 앉으면. 그럼 나머지 이제 4자리에 4명을 앉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4자리에 4명이니까 4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거 6이고요. 곱하기 4 팩토리얼이 얼마입니까? 24죠. 24 곱하기 6이니까 144가지가 나오겠죠. 됐나요? 자, 16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가요? 아니네요. 이거 단답형 같은 서술형이군요. 자,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조건, 나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 순서성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조건을 봤더니 x랑 y랑 z랑 곱해서 이와 같이 된대요. 소인수 분해를 해놨네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더라.
나 조건은 뭐예요, 이거? x 빼기 y, y 빼기 g, g 빼기 x 곱했더니 0이 아니다라는 건 다 0이 아니다라는 소리니까 x, y, z 전부 다 달랐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 조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자연수들인데 일단 다 달라야 되고 곱했을 때는 요게 성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찾는 게 그렇게 만만치만 않을 것 같아. 쉽지만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한번 볼까? 자, x하고 y하고 z는 어쨌든 택할 수 있는 수는 2 몇 개, 3 몇 개, 5 몇 개잖아요. 물론 5는 하나밖에 없지만 그럼 이렇게 한번 선생님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자, 2를 몇 개 택했을지 모르겠어요. 얘도 2를 몇 개 택했을지 몰라. 2를 몇 개 택했을지 몰라. 안 택했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2를 택한 만큼을 제가 미지수로 좀 더 볼게요. 얘를 A, 얘를 B, 얘를 C개 택했다. 그 다음 3도 얼만큼 택했을지 모르겠어요. 3도. 그럼 3은 얘도 얘를 뭐 A 뭐 프라임이라고 더 볼까요? 얘는 B 프라임개 택했고 얘는 C 프라임개 통일을 시킵시다. 택했고 5도 마찬가지야. 얘도 5를 몇 번 택했을지 모르겠어. 5를 얘는 뭐 어떤 문자를 쓸까? A 더블 프라임 쓸까요? 더블 프라임? 얘는 B의 더블 프라임, 얘는 C의 더블 프라임.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2를 택할 수 있는 건 전체는 3개밖에 안 되잖아요. 2는 3개밖에 없잖아요. 안 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있는 지수 A와 B와 C를 더했을 때는 몇 개가 돼야 돼요? 무조건 3개가 돼야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A와 B와 C는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 이게 300이었다 이거야. 예를 들어 300이면 얘가 이 3개 다 가져간 거예요. 나머지는 택하지 않은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라고. 111이었다면 다 2는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런 조합이 된다. 그 소리죠. 알겠죠? 음아닌 정수는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 3도 마찬가지 이제 아이디어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이 합쳐서 2면 되겠죠? 3은 2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5는 어떻게 되나? 5에 대한 거. A 더블 프라임, B의 더블 프라임, C의 더블 프라임이 더했을 때 합쳐서 1이 되면 되는 겁니다. 100, 010, 001 세 가지밖에 안 나오겠죠. 자, 그럼 일단 요거를 만족하는 전체 개수 중에서 다 다른 거,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걸 찾는 게 이제 조금 쉽지는 않은데 기준이 되는 거는 5를 좀 기준을 잡읍시다. 5는 셋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셋 중에 하나만 가지고 이거 해 뭐 굳이 중복조합의 수로 쓰면 3H1이잖아요. 3H1인데 4 빼기 1이니까 3C1이니까 세 가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보자고. 1, 0, 0, 0, 1, 0, 그다음에 0, 0, 1인 거잖아. 그러면 이 첫 번째 케이스를 봐봐요.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요게 1이라는 소리고 나머지는 0이라는 소리니까 5는 X가 가져갔다 그 말이야. 그럼 5를 X만 가져갔으면 절대 X는 Y랑 Z랑 각각 같을 수는 없겠죠. 얘만 5를 가져갔으니까. 그럼 같은 게 나오려면 Y하고 Z에서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보자 이거야.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요 경우에 따라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럼 Y하고 Z가 어떻게 되면 달라질까 이거야. 그러면 달라지는 경우는 다 세는 게 헤아리는 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를 다 헤아린 다음에 같은 경우를 빼버리자 이거야. 전체의 경우.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를 좀 찾으려면 어떻게 세면 좋나? 이거 개수를 세볼게요. 이거 개수 세면 3H3 이렇게 나오겠죠? 3H3? 3H3이니까 더하면 6, 5C3 5C3은 10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왜 하고 있죠? 일단 해볼게요. 그 다음에 3H 전체 가능한 경우 세고 있는 겁니다. 더하면 5니까 4C가 되겠죠. 6가지 이렇게 조합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우리는 요 경우를 보는 거란 말이야. 요 경우 1, 0, 0 그러니까 얘가 지금 1인 경우만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개 여기만 봐도 충분했네. 요거만 여기에서 얘네들은 지금 선택이 안 된 경우고요. 여기서 같은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개수가 같을 때 아닐까? 같을 때 0, 이게 00일 수 있는 거죠. 00일 수도 있는 거고 요게 0000일 수 있는 거고 또 요게 0011일 수도 있는 거고 1100일 수도 있고 1111일 수도 있는 노릇 아니냐 그 말이야. 총 몇 가지가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4가지가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 아니까 4가지? 그 4가지. 그 4가지는 요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4가지란 말이야. 그럼 요런 경우도 4가지, 요런 경우도 4가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총 12가지는 같은 게 나와버린다 이거야. 이해 되십니까? 잠깐만요. 이거 계산을
그렇죠. 이 전체 경우에서 12가지는 지금 안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지금 몇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게 계산했을 때 아까 3가지가 나왔던 거잖아요. 요거 전부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전체가 180가지가 나왔었죠. 이 180가지 중에서 요 12가지는 같은 경우가 나온다 그 말이야. 12가지. 그래서 180 빼기 12가 되어서 168가지다 그 말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순서가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 가능한 경우 중에서 같은 케이스를 지금 빼버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같은 게 나오는 걸. 알겠죠? 5가 키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차분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문제인데 A 플러스 B의 15제곱을 A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보겠대요.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 R번째 항이 FR이라고 합니다. 그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은 FR 대 FR 플러스 1이 2 대 1이더라. 그때 A분의 B를 R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봐라. 그리고 A 대 B가 3 대 2일 때 R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일단 우리는 FR을 찾아봐야 해결이 되겠죠. FR, R번째. 오름차순으로 정리해야겠다. 자, 이건 이제 이항 정리를 써서 이제 전개를 쭉 해볼 텐데, 이거 스타일은 여러분들 편한 거 택하시면 되는데, 뭐, 기준을 앞에 걸 둘 것이냐, 뒤에 걸 둘 것이냐의 차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냥. 근데 저는 주로 뒤에 거가 좋더라고요. 저의 뭐 취향이랄까요? 취향. 뒤에 거를 몇 번 택했냐에 따라서 앞에 거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만큼 택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볼게요. 자, B 플러스 A의 15제곱을 차분하게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5개 중에 이제 택할 건데, B하고 이제 A를 택하겠죠. 저는 뒤에 거를 기준 잡겠다고요.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B를 안 택한 거부터. 그럼 B는 자연스럽게 몇 개를 택하게 되나요? 15개 택하게 되겠죠? 그럼 저는 이제 뒤에 거를 따라간다고요. 사실 앞에 거 15를 따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15C 15나 15C 0이나 같은 거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뒤에 거를 기준 잡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하기. 여기 뒤에가 어디까지 좀 표현이 될지 모르겠네요. 조금 제가 앞으로 당길게요. 여기다. 자, B 플러스 A의 15제곱. 자, 15C 제로에 B의 A인데 A를 0번, B를 15번 택했다. 더하기. 자, 그 다음에 15개 중에서 이제 A를 하나 택하겠다고요. 그럼 B는 14번, A는 한 번 택해지게 되겠죠? A에 대해서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A, 그 다음에 A 제곱 이런 식으로 더하기 15C 이제 두 개를 택할 겁니다. B의 13제곱 그 다음에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쭈쭈쭈쭈 해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뭐가 나오겠죠? 마지막. 자, 마지막에는 15C 15에 B를 안 택하고 A를 15번 다 택하면 이게 지금 A에 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 거라고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몇 번째 항이죠? 몇 번째 항? R번째, FR, R번째. 선생님, 여기가 1일 때가 첫 번째, 여기가 2일 때가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니까, R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던 거지. 여기가 첫 번째였던 거잖아. 0일 때가 첫 번째, 1일 때가 두 번째, 2일 때가 지금 세 번째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R번째는 여기가 A를 R-1번 택한 게 R번째 항이 되지 않겠냐 그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게 지금 FR인데 FR은 이와 같이 된다 이거야. 15개 중에서 택할 거예요. B와 A를. 근데 A를 지금 몇 번 택해야 이게 R번째가 된다고요? R-1번. 그러면 B는 자연스럽게 몇 개를 택하게 됩니까? 15에서 요거 뺀 거잖아요. 그러면 15 빼기 1은 16이 되니까 16 마이너스 R제곱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해서 15 되나 꼭 검사해 보시고요. 그럼 여기는 R-1 이렇게 되겠죠. 이게 FR이었던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FR 대 FR 플러스 1이 2 대 1이래. 그럼 이 비례식을 먼저 풀어보면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을 거 아닙니까? FR이 2배의 FR 플러스 1이 되는 A분의 B를 지금 R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FR은 지금 요거였단 말이죠. 한 번 더 써볼게요. 15C R-1, 그 다음에 B의 16 R제곱, A의 R-1제곱이 이런 거 할 땐 글씨를 좀 또박또박 써줘야 돼. 나중에 좀 헷갈려요. 첨자 같은 게. 요게 2배. 자, FR 플러스 1이니까 여기 R 자리에 그대로 R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15, 이 곱하기 15C, 여기 R이 되겠네. R. 그 다음에 B의 자, 여기가 R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되나요? R 플러스 1 대입하면
15-R이 되겠죠. 15-. 그 다음에 A에 여기가 뭐가 되나요? R이 되겠죠. R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자, 요거를 만족하는 지금 A분의 B를 지금 표현을 하래요. A분의 B.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약분을 시킬게요. 자, 여기에 지금 R-1개가 있고 여기는 R개가 있는 거죠, A가. 그럼 이걸로 다 통째로 양변을 이렇게 약분을 시켜버립시다. 약분을 시키면 여기는 A만 남겠죠. A가 하나 남았어요. 반대로 여기는 B가 얘가 하나 더 많잖아요, 얘보다. 그러니까 이걸 또 양변을 약분을 시키면 여기는 B가 하나 남아버리는 거예요. 의외로 간단해지네요. 그럼 이제 A분의 B니까 양변을 A로 나누면 여기 A분의 B가 생기죠. A분의 B. 그럼 이제 양변을 또 요걸로 나눠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이쪽은 뭐가 남습니까? 여기 2가 있고요. 여기 15CR이 있고 여기는 15CR-1이 이렇게 있겠다. 이 답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또 좀 더 정리를 좀 이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되나요? 자, 이거는 R-1 팩토리얼 분의 그리고 15 빼기 요놈이죠. 이거 계산이 좀 글씨가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여기 잘 나오죠? 이렇게 쓸게요. 분자부터 써볼게. 팩토리얼로 표현합시다. 15 팩토리얼을 요 R-1 팩토리얼 그 다음에 15 빼기 요거니까 16-R 팩토리얼 분의 요거고 여기 앞에 2가 곱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15 팩토리얼 R 팩토리얼 15-R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약분 보입니까? 얘하고 얘는 약분이 될 것이고요. 여기 R-1 팩토리얼하고 여기 R-1 팩토리얼까지 약분돼서 여기 R이 하나 남아있겠죠. 반대로 여기는 15-R 팩토리얼과 여기는 15-R 팩토리얼 다 약분이 돼가지고 16-R만 남아있겠지. 요거만 남아있는 거야. 어우, 복잡하다, 그치? 그래서 요 2는 여기 곱해져 있던 거니까 요거 분해하면 결국 R분의 이렇게 되겠죠? R분의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 있는 건 2와 요걸 곱할 거니까 32-2R 이렇게 되겠네. 요게 정답이에요. 1번의 답. 어우 계산. 맞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답이면 여기다 쓸게요. 요걸 R로 표현하면 R분의 32-2R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 답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계산 틀리면 또 안 되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A 대 B가 이제 3대 2다. 그때 R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A분의 B였거든요. 그럼 이거 외항의곱과 내항의곱을 갖다 이용해버리면 2A가 지금 3B인 상황인 거예요. 그럼 A분의 B는 얼마예요 지금? A분의 B. A분의 B. 이거 A로 나누고 그러면은 이거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2 아닌가요? 3분의 2? 3분의 2. 그러면 요게 지금 3분의 2가 될 때 계산 여기다 합시다. 여기는 지울게요. 여기다 하죠. R분의 32-2R이 자 3분의 2가 될 때 R의 값을 찾아달라 그거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R이 이거 2로 약분시키고 갈까? 여기 16-R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렇게 곱하면 R입니다. 이렇게 곱하면 3, 6, 48 마이너스 3R 이렇게 되겠죠. 4R이 48이니까 R 얼마입니까? 10이다. 이런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숫자 1, 2, 3, 4와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냥 이거 일렬로 나열했다면 이제 8팩토리얼이 됐을 텐데 8팩토리얼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8팩토리얼이 됐을 텐데 가나다 조건을 좀 만족을 시켜야겠대요. 숫자는 작은 수부터 나열해라. 알파벳은 알파벳 순으로 나열해라. 이 숫자는 그렇다 치고 알파벳 순 모르는 사람 없겠죠. 알파벳 A, B, C, D, F, G. 그래서 A, B, C, D의 순으로 나열을 해라. 다조건은 2는 C보다 왼쪽에 와야 되더라. 그러니까 이 조건은 그래서 뭐 좀 복잡하니까 예를 꼭 들어줘요. 2개 정도. 요 예를 지금 교재가 아니라 문제에서 지금 예시로 주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 1A, 2, 3, B, C, 4, D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일렬로 나열한 경우다가 되는 거야. 저 숫자만 볼까요? 1, 2, 3, 4 크기 순으로 나열이 됐고 그 다음에 A, B, C, D 알파벳 순으로 나열이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조건 2가 C보다 왼쪽에 있느냐? 그렇죠. C는 여기 있는데 2는 왼쪽에 있잖아. 딱 붙어서 있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좀 케이스를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2와 C가 지금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2와 C.
원래 그냥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아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대표적인 이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2와 C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금 숫자가 어쨌든 크기 순으로 1, 2, 3, 4 어느 곳에 이렇게 나열이 됐을 거잖아요. 1, 2, 3, 4. 근데 C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어쨌건 2보다 오른쪽에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2가 C의 왼쪽이니까 C는 반대로 2의 오른쪽에 와야 되는 거야. 2보다 왼쪽에는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럼 C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어쨌든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지 않을까요? C가 올 수 있는 자리.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케이스를 또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야. 세 가지로. 여기 칸이 조금 부족하니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다가 1, 2, 3, 4. 자, C는 분명히 여기 아니면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경우야. 그럼 첫 번째 여기 왔을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그럼 1, 2, 여기 C, 그 다음에 3, 4가 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문자 A하고 B하고 D를 지금 나열을 해야 될 텐데 지금 D부터 좀 볼게요. 알파벳 순서대로 지금 나열을 해야 되니까 C 다음에 D가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D는 올 수 있는 게 어딜까? D는 여기에서 여기 아니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D는? 크기 알파벳 순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D가 올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D가 올 수 있는 건 이렇게 쓸까요? D가 올 수 있는 건 총 3가지가 나오는 거죠. 3가지. 31가지가 되겠죠. 3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만 결정하면 되는 거냐면 A, B만 결정을 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A, B. 그럼 A, B는 C에 어쨌든 왼편에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왼편에. A, B. A, B를 결정할 겁니다. 그럼 A, B가 들어올 수 있다? 근데 크기는 A하고 B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 1과 2하고 얘네들은 섞여도 상관이 없잖아요. 순서만 지켜주면.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여기서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지금 1과 2와 A와 B만 지금 이쪽에 나열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숫자를 그냥 네모라고 볼게요. 이 문자를 동그라미라고 볼게. 그러면 4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2개 있고 2개 있다.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잖아. 이해되시나요? 이거 계산하면 6가지 나오는 거 아닌가요? 6가지. 6가지가 가능하다. 이 6가지 중에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 네모, 동그라미 이런 거. 그럼 네모에는 1, 2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고 동그라미에는 A, B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6가지 각각에 대해서 3가지씩이니까 곱해서 총 18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인 거야. 근데 요거 좀 다르게도 할 수 있다. 이거 6가지 세는 방법을 좀 다르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상황은 똑같은데 여기 지금 A, B가 들어갈 자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A, B. 그럼 A, B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요 왼쪽인데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닙니까? A, B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데 A, B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A, B, 1, 2도 괜찮은 거잖아. 그러면 결국 요 3자리 중에서 2자리를 택할 텐데 중복해서 뽑아도 좋지 않을까? 이거를 중복해서 뽑았다면 A, B는 여기 들어갈 것이고 얘를 중복해서 뽑았다면 요 사이에 A, B 들어갈 것이고 이거를 중복해서 뽑았다면 여기 A, B가 들어갈 거잖아. 그래서 3자리 중에서 2자리를 뽑는데 중복을 허락해도 좋더라. 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 이거 2개 더하면 5잖아요. 5 빼기 1, 4, 4C2. 4C2는 6이잖아요. 그래서 이 6가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떤 거든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탄력 받는 거예요. 이제 이거 첫 번째 경우 한 거예요. 여기 올 때 C가. 두 번째 경우. 자, 1, 2, 3. 요쪽에 C가 왔을 때입니다. 요쪽에 C가 왔을 때. 여기에 C가 왔을 때. 그러면 D가 들어갈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닌가요? 그래서 D가 들어갈 곳은 2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D가 들어갈 곳은 2가지. 그럼 나머지 이제 아이디어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A하고 B만 지금 나열을 시켜주면 되는 건데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도 좋고.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세요. 1, 2, 3, A, B를 나열할 건데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숫자는 같은 걸로 보고 문자는 이렇게 같은 걸로 봐가지고 나열하면 5팩, 3팩, 2팩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10가지 나오나요 이거? 그래서 2개 곱해버리면 20이죠 20가지가 나온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아까 했던 것처럼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 중에서 A, B가 들어갈 2자리를 택하는데 중복이 허락돼도 좋다고요. 요거만 2개 택해도 되고 얘만 2개 택해도 그래서 4H 2를 계산해도 좋다 그 말이에요. 2개 더하면 6이잖아요. 6 빼기 1, 5, 5C2, 5C는 10이죠. 이렇게 계산해도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네, 마지막. 이제 C가 여기 오는 경우에 맨 뒤에 오는 경우. C가. 맞죠. C가 맨 뒤에 오는 경우. 그래서 1, 2, 3, 4, C가 왔습니다. 그럼 D가 올 수 있는 건 딱 하나로 결정이 돼버리네요. D가 올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D가 올 수 있는 건 한 가지. 한 가지. 여기 D예요, D. 그럼 이 한 가지 각각에 대해서 이쪽에다가 우리는 A, B만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A, B. 이번 그냥 중복 조합으로 가볼까? 하나, 둘, 셋, 넷. 5자리가 있는 거잖아. 5자리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A, B가 들어갈 2자리만 택해버리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개 더하면 7이죠? 7 빼기 1, 6, 6C2. 6C2는 15죠? 15. 그래서 15 곱하기 1이니까 결국 15가지가 여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8가지, 20가지, 15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여기다 쓸게요. 18가지 더하기 20가지 더하기 15가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2개 더하면 33이니까 53이 되겠죠. 20이랑 더해서. 그래서 총 53가지 경우가 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9번인데요. 일주일에 공부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7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가나다 조건을 좀 만족하게끔 공부 계획을 세우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개냐, 몇 가지가 나오냐. 가조건. 국수형 중에서는 하루에 하나만 하겠대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국어도 하고 뭐 수학도 하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루에는 한 과목씩만 공부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 조건은 수학은 적어도 3일 이상은 연속으로 해야겠대요. 수학을 적어도 3일 이상은 연속으로 하겠다. 다 조건. 국어, 영어는 또 반드시 일주일 안에 반드시 공부를 또 해야겠대요. 그럼 이걸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또 들어줬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줬냐? 이거는 괜찮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다. 국, 수, 영수. 일단 하루에 하나씩 했고요. 수학은 지금 4일이 연속이 됐죠. 그러니까 적어도 3일 이상만 연속이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됐고, 국어, 영어는 분명히 반드시 일주일 안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개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일주일 동안 국어, 영어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예를 들어 수 3일 연속. 적어도 3일 연속. 그 다음에 내가 국어 했어. 그 다음에 영어 했어. 그 다음에 국어 했어. 또 국어 했어. 이것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경우의 수 이거 다 어떻게 나열해서 찾을 것이냐? 케이스를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냐? 선생님도 어떻게 막 시간표도 막 다 짜보고 막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케이스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쉽지만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수학이 관건이 돼요. 수학은 적어도 3일 이상 연속이야. 그럼 수학은 딱 3일만 쓰겠다 이거예요. 수학을 3일만 쓰겠다. 수학 3일. 수학은 3일만 쓰겠다 이거. 그럼 그 세 개는 분명히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속으로 해야 되니까. 수학 3일 하는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합시다. 이 3일은 다 붙어 있어야 돼. 그럼 나머지를 택하려면 나머지 4일은 뭘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 국어하고 영어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학은 3일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국 가능해요? 국 가능합니까? 안 되죠. 영어도 공부를 해야 돼. 국어, 영어는 반드시 일주일 안에 공부를 해야겠다고 했으니까 국어 3개 했으면은 영어를 하루 공부해야 돼요. 나열은 나중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국어 2개 이렇게 다 해야 돼요, 쌤? 네. 그래야 빠짐없이 꼼꼼하게 중복해서 세는 일이 없이 차분하게 할 수 있어죠. 그 다음에 국, 영 이 경우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나열을 할 거야. 나열을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첫 번째 케이스 나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 영.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니야? 되겠죠. 국이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걸로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를 나열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오펙 같은 게 있는 거는 국 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이거 수잖아요. 이건 한 덩어리 붙어 있어야 된다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20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0까지. 됐죠? 그럼 이것도 이제 탄력 받는 거지. 요 한 덩어리 수와 영 같은 게 또 영 이렇게 있는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누면 돼요. 2팩토리얼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암산에 의해 30이 돼요. 암산 잘하죠. 그럼 얘랑 같은 경우 아닙니까? 결국 같은 경우니까 몇 가지 나오겠어요?
20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수학을 3일만 공부하겠다라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나온다? 20 더하기 20, 40, 70까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70까지. 이게 첫 번째 케이스. 할만 제일 쉬운 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부터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수학을 4일 공부할래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또 케이스가 어떻게 불리냐? 4일이 얘처럼 연속할 수도 있어요. 연속할 수도 있어. 그런데 물론 뭐 이렇게 뭐 국어라고 한다면 수학을 4번만 쓰겠다 이거 일주일에.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수학을 4일 쓰는데 수학 3개는 적어도 연속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는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또 케이스를 나눠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수학을 이제 4일 공부할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케이스가 분류가 되냐? 이게 좀 길어지니까 자, 이쪽 밑으로 내려올게요. 그러면 얘는 케이스가 수학 3일을 붙어 다니고 수학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경우 생각해볼게요. 수학 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지금 다른 문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나머지 3일이 남았잖아요. 3일. 3일 동안 국어, 영어를 어떻게 배열하면 좋겠어요? 국, 영. 또 국, 영. 이렇게 배열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그러면 요거를 나열하는 경우만큼 생길까? 요거를 나열하는 만큼? 요거를 나열하는 만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봐서 하나, 둘. 그럼 오버카운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가 여기 오는 경우 같은 경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얘하고 얘가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눠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웃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면 내가 다음번째 해볼 게 뭐였냐면 수학을 4일 연속하는 거야. 수수수수 이렇게 수수수수. 이게 중복해서 셌다라는 게 좀 전에 이해되십니까? 수학 4. 요거를 그대로 그냥 나열했을 때는 수학 3과 수가 이렇게 뒤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리 바꾼 것도 헤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수수수수 아니냐 그거야. 그 중복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케이스를 아예 이렇게 쪼개버리자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나열할 거냐면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사이사이 얘는 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이사이. 국국 0을 나열한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이 두 개를 그냥 나열시켜버리면 절대 이웃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로 분류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먼저 국국 0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국국 0? 세 가지죠? 국국 0, 국영, 이렇게 세봐도 좋고. 그래서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도 좋고. 아무튼 세 가지가 나온다. 국국 0. 그럼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요 사이사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이에다가 두 개를 나열한다. 4P2 아닙니까? 4P2. 그쵸? 네 자리 중에 두 자리 뽑아가지고 나열한 만큼 얘를 넣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P가 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자, 4P 얼마예요? 4, 3, 12. 12 곱하기 3. 36까지. 36까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닐까? 얘랑 똑같은 경우 나오지 않을까요? 요거 나열하는 경우 세 가지, 그 다음에 요 네 개 사이에다가 요거를 싹싹 나열하는 방법. 그래서 같은 경우가 나와서 얘도 36까지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어우. 자, 이제 수학 4일이 붙어 있는 겁니다. 수수수수. 그럼 이렇게 나와 있을 때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나눠요. 국국영, 그 다음에 국영영. 이렇게. 자, 국국0이야. 국국0하고 요거를 나열하는 거야. 얘는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국국 두 개가 같아. 하나, 둘, 셋, 네 덩어리를 나열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썼던 것처럼요. 네 덩어리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지금 국국 두 개 있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12가지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아닐까? 같은 케이스가 나올 거니까 얘도 12가지가 나온다. 어우. 그래서 수학을 4일, 일주일에 4일 공부하는 경우의 수는 요거를 다 더한 만큼이 되겠죠. 이거 다 더하면 암산에 의해 96가지가 나온답니다. 96가지. 이거 두 개 더하면 48이니까요. 48 두 배 하면 96이죠. 여기까지도 힘들었는데 이제 수학 5일을 공부하는 경우만 남았어요. 쌤, 수학 6일은요? 그럼 국어 아니면 영어만 공부해야 되니까 국어, 영어를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다조건에 위배가 되니까 이제 수학이 5일일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힘들죠, 여러분. 첫 번째 경우 몇 가지가 나왔어요? 70가지. 두 번째 경우가 96가지 나왔고. 이제 마지막 한 경우가 남은 겁니다. 마지막 한 경우.
자, 세 번째 경우 이제 수학을 5일 공부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5일. 자, 수학을 5일을 공부하는데 이것도 이제 케이스가 나뉘는 거야. 어떻게 나뉘냐면 3일만 연속하는 거, 4일 연속하는 거, 5일 전부 다 연속하는 거. 그렇게 케이스를 또 나눠 보셔야 돼요. 어우, 귀찮아. 첫 번째입니다. 수학 3일 수수수만 연속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수학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이게 다 붙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붙어버리면 안 돼. 이게 붙으면 안 돼. 수학 3일만 연속하는 경우를 지금 헤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요거하고 지금 남아있는 건 2개 아니야? 남아있는 거 2개는 뭐하고 뭐예요? 반드시 국어하고 영어 이렇게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국어, 영어, 나열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요 3개를 나열해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주의해야 돼. 이 수수는 제가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헷갈리는데 결국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거? 수수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국어하고 영어를 나열한다. 이펙토리아니까 2가지 나오죠. 요 3개 사이에다가 요 3개를 나열할 건데 요거는 같은 거다. 몇 가지예요? 3팩, 2팩. 3가지가 나와요. 3팩, 2팩. 이렇게. 그래서 2, 3은 6가지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이제 나옵니까? 수학이 4일 연속 붙은 거야. 수수수. 그럼 수학은 하나 남았죠? 수학은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국어하고 영어 이렇게 남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이디어예요. 이 수학 하나짜리하고 얘하고 붙으면 안 돼. 붙은 건 나중에 케이스를 헤아려 줄 겁니다. 그래서 이웃하면 안 됩니다. 국어하고 영어하고 요 사이에다가 얘를 그냥 나열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 나열한다 2가지. 이 3자리에 2개를 나열한다 3P2. 계산하면 이게 6이 12 이렇게 되겠네. 12. 6이 12. 됐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이제? 수학 5개가 다 붙어 있는 거야. 수학 5개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자,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이따 찾아볼게요. 자, 수학 5일이 붙어 있는 거예요. 수학 5일이 붙어 있으면 나머지 국어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그냥 세 덩어리 그냥 나열한 만큼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바로 3팩토리얼이죠. 그래서 6가지요. 선생님 뭐 하나 놓쳤냐면은 여기 수학 3일만 연속됐을 때 요거 하나를 좀 놓친 것 같아요. 어떤 걸 놓쳤냐면 수학 3일 연속됐어. 이 수수가 지금 따로따로 지금 이 3개가 전부 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잖아. 뭐 놓쳤어요? 수수 2개는 붙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카운팅을 안 했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빼면 되겠죠? 이번에는 요 수학 3개짜리하고 수 2개짜리 이렇게 이 2개가 붙어 있는 아이. 요거하고 요거를 국어하고 영어. 이거 엄청 헷갈린다고요. 케이스가 많아지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저도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요거 놓쳤잖아요. 자, 아무튼 국어하고 영어고 여기 사이에다가 요 2개를 그냥 나열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국어 영어 나열하는 경우 2가지 더하기 요거 2개를 3자리에 나열한다 3P2가지. 그래서 3P는 6이니까 6이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수학을 5일 택하는 경우는 총 이렇게 다 더하면 몇 명입니까? 이거 18이니까 36가지가 나오겠죠. 36가지가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36가지예요. 이거 다 더합니다. 다 더하면 암산에 202가 나와요. 202. 어렵죠. 케이스를 나누는 게 여러분들 그 경우의 수 구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귀찮고 빠지는 게 있지 않을까? 중복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가면서 스스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 알겠죠?